네, 현재 저를 모르시는 분이 뭐 당연히 대부분일 텐데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교육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코칭 컴퍼니라는 1인 교육 회사를 운영하면서 뭐 기업이나 뭐 청년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강의를 하고 있는 전문 강사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되게 기분이 좋게도 제가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의 청소법이라는 책이 나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을 제가 한 권 선물로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많이 있었으면 제가 많이 드리고 싶은데 저도 집에 책이 한 권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사야 되는데 아직 돈이 없어서 못 샀습니다. 네, 작가는 가난하니까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이 책을 누굴 드릴까 고민을 막 해봤어요. 근데 시작할 때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혹시나 이 제목을 보고 내가 이 책을 꼭 받고 싶다를 그냥 한 문장으로 가장 아름답게 이야기하시는 분에게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아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혹시 아무도 손을 안 들면 어떡하냐. 네, 그러면 제가 그냥 가져가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혹시 이 책을 꼭 나는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이? 제 머리에 쓰레기가 가득 찼습니다. 제 머리에 쓰레기가 가득 찼다. 와, 너무 좋은 대답이긴 했는데 아름답지 않아서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 혹시 한 문장이면 책을 받아갈 수 있는 지금 경쟁자가 없어서 기회가 돌아갈 것 같은데 손 들어볼까요, 혹시? 저요. 네. 제 머릿속에 번뇌를 없애고 싶습니다. 제 머릿속에 번뇌를 없애주고 싶으시군요. 번뇌를 없애는 책은 아닌데. 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다음 달에 입대하기 전에 책을 네, 어떻게 네, 우리 군대 얘기보다 아름다운, 특히나 입대를 앞두고 있다는 얘기보다 아름다운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입대하기 전에 읽어보시고 가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와, 이렇게 군대 한 달 남으셨어요? 화이팅! 네, 모두가 탄성을 지르고 있는데 화이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부여받은 15분 정도의 시간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신 여러분들과 할 이야기는 불안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강의를 사실 본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할 때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받으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그것도 15분밖에 안 준대. 한 3시간은 있어야지 내 이야기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15분밖에 안 준다고 해서 그러면 특정한 주제로 좀 불안, 제가 가장 최근에 좀 많이 생각했던 주제가 불안이라서 불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2013년도라는 지점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2013년도 2월 달에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때 당시가 나이가 27살이었어요. 제 MBA 과정을 졸업을 좀 남들보다 빠르게 하게 됐는데, 그때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도 집이 뭐 그렇게 부유했던 상황은 아니라서 취업을 해야 될 나이인데 제가 취업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냐면 대학원 MBA 과정이다 보니까 이제 그 같이 다니던 구성원들이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내가 대기업에 간다 한들 30대인 저 형님, 40대인 저 형님, 50대인 저 형님처럼 살겠네? 그럼 내가 뭐하러 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좀 더 알아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2013년 6월 달에 영국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게 됩니다. 제가 2013년 6월 달에 워킹홀리데이를 떠날 때 저는요, 영어를 정말 한마디도 못했었어요. 공인 영어 점수로는 토익을 그때 막 한참 공부해서 650점까지 나왔는데 토익과 말하기는 전혀 다른 거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네, 그게 쉽지만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영어를 정말 못하는데 어떻게 영국에 갔느냐? 영어 실력과 살아남는 건 좀 다르니까요. 제가 영국에 살던 친구가 있었는데 잠시만, 제가 하나 얘기를 빼먹었네요. 긴장했습니다. 네, 죄송해요. 내 이야기를 하려니까 이게 긴장이 되네요. 자, 그 영국에 가는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저한테는 되게 수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 놓고 영국에 가기에는 참 어렵잖아요. 취업도 해야 되고 부모님, 제가 영국에 가게 되면 집에 어머니 혼자 계셔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한 2년 정도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저한테 가기 직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가지 않고 나랑 평범하게 한국에서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간다고 했을 때는 막 응원을 줬거든요. 근데 막상 현실로 다시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했던 말이 사실은 이거였어요. 지금 가지 않으면 40살에 후회할 거라고. 진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 당시에는 가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았는데 내가 이걸 안 갔어. 그래, 너의 부탁 때문에 내가 가지 않을게. 그래, 우리 행복하게 살자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나는 만약 40살이 되면 난 너한테 그때 가지 못한 걸 원망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영어도 한마디도 못하는 놈이 영국으로 떠나게 되죠. 그런 영국 생활 어땠을까요?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겠죠. 네. 너무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제가 영국에 처음 갔을 때 진짜 영어도 못하는 놈이 영국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사실 지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영국에서 공부를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런 올드 저스티스라는 펍이 있는데 이걸 한국인 사장님이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한국말을 할 줄 아는 그런 펍이었죠. 손님들은 외국인이었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방에 일자리를 연결시켜준다고 한 거예요. 그럼 주방이면 말 안 해도 되니까 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에 딱 갔어요. 근데 간 첫날 저한테 이러는 거죠. 주방에 사람이 쳐서 너 홀에서 일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와, 진짜 그래, 오케이. 뭐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하겠다, 오케이, 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한 이틀 정도 쉬고 처음 근무하러 갔죠. 그 뒤에 바에, 펍은 이렇게 바가 있잖아요. 영국에서 맥주도 따라주고 손님들 오고 또 한국 음식을 같이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에 서 있는데 손님이 와서 저한테 말을 겁니다. 그리고 술을 달래요. 술을 주문을 영어로 샬라샬라 했어요. 저 어떻게 했을까요? 옆에 다른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거 뭐 시킨 거야? 손님 앞에 두고. 처음에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데 시간이 그래도 지나니까 한 3개월, 4개월 지나니까 주문을 알아듣긴 하더라고요. 오케이. 다행이다. 그리고 한 7, 8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그래도 중국 애들이랑은 틀린 영어, 좀 약간 문법에 맞지 않는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게 제가 영국에서 첫 번째 느꼈던 불안이었어요. 살아남을 수 없는데 우선 버텨야 된다. 근데 그때 제 몸이 좀 많이 망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아팠는데 그 뒤에 저는 이렇게 알바를 계속 하다가 이제는 좀 풀타임 직업을 좀 구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은 붙었잖아요. 그래서 그래, 할 수 있다. 한번 도전해보자 하고 영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근데 이 얘기를 안 했구나. 제가 지금 준비한 얘기랑 이거 손에 들고 있었어요. 제가 준비한 얘기대로 하려고. 근데 하나도 안 하니까 이건 내려놓고 제가 라이브로 그냥 편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요거는 뭐냐면요. 제가 그때 살던 한 달에 100만 원씩 내고 자던 방이에요. 한 달에 100만 원인데요. 네. 자, 더블 베드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가 답니다. 와, 정말 비싸죠. 진짜 살인적인 물가였어요. 매일매일 진짜 어떻게 버텼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뭐 행복하기도 했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취업을 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국에서 한 8개월 정도 버티고 난 다음에 진짜 이대로 못 살겠다. 나 풀타임 잡을 구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그 한인 잡 구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영어 이력서도 보내고 다양한 구직 활동들을 했죠. 그러다가 되게 운이 좋게 튜더 비시 컬리지라고 하는 회사에 취업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일했던 자리고 혹시 이분 아세요? 아니요. 이분 모르세요? 손세이셔널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손세이셔널 보신 분 계세요? 거기에 이제 케빈장이라고 그 손흥민 에이전트 하시는 한국인 분이세요. 제가 다니던 회사 대표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이 원래는 축구 사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셨는데 이제 이런 그런 교육, 유학, 조기 유학 같은 걸 하시는 이제 분이셨는데 손흥민 아버지랑 좀 친분이 있어서 이렇게 독일에서부터 손흥민을 케어하다가 지금 이렇게 대박이 나셨는데 그때는 약간 좀 비공식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회사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다니던 회사가 생각보다 좋은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부족한 게 없었던 거죠. 영국 생활에서. 뭐 월급도 한국보다 더 많이 받아. 여기는 뭐 야근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정말로. 그럼 뭐 무조건 칼퇴근하고 집에 와. 휴가 끼면 저가항공 타고 한 10만 원이면 프랑스, 뭐 스페인 이런 데 여행 가. 그 다음에 이 뒤에 사진 있나? 그리고 이런 한인 그런 동네로 옮겼더니 반값은 70만 원 내려갔는데 사는 환경도 훨씬 좋아졌고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면요. 집에서 한 15분 자전거 타고 가면 이런 공원이 나와요. 리치몬드 파크라고 해갖고요. 사슴이 정말 한 10m, 15m 거리에서 100마리 뚜가 사슴이 뛰어놀고 있죠.
엄청나게 진짜로 좋은 생활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한테 한 가지 악재가 찾아옵니다. 그건 뭐였냐면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제가 그 이후에 한국에 와서 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그게 공황장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공황장애가 왔어요. 어느 날 퇴근을 하고 금요일날 저녁에 누워있는데 집에서 갑자기 이렇게 심장이 쪼이듯이 갑자기 이렇게 빡 하면서 숨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무서웠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뛰쳐나와서 문 밖에 나와서 제가 숨을 쉽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 15분쯤 하니까 그래도 숨이 좀 쉬어졌어요. 근데 그 뒤로 한 달이 넘도록 심장이 아프고 제 멘탈이 아예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면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헤어지고 집에 걸어오는 그 혼자가 된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비자가 영국은 워킹 홀리데이가 2년이거든요. 그래서 2년을 있으려고 갔다가 1년 3개월 만에 모든 걸 내려놓고 돌아오는 선택을 했어요. 자, 1년 3개월 만에 돌아오는 선택을 했을 때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되게 다양한 감정들이 오고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에 돌아가면 와,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걸 다시 할 수 있어. 다시 돌아가면 내 주위에 그 많던 사람들이 다시 날 다 반겨줄 거야. 날 다 기다려줄 거야. 막 이런 생각들에 희망에 가득 차서 한국에 돌아왔어요. 근데 한국에 왔더니 현실은 어땠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아무도 날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술 한잔 먹고 끝이었어요. 그래. 잘 갔다 왔어. 저는 와, 진짜 해머로 맞은 것 같았어요. 당연히 돌아가면 막 챙겨주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제가 한 번에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정말 다양한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제가 한국에 돌아온 게 2014년 9월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15년도에는 그래, 어쨌든 뭐 내가 뭘 해야 될지 아직은 모르겠으니까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대기업 공채도 준비해보고 까요도 보고, 저희 스타벅스에서 한 1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스타벅스에서 일하면서 거기 진급시험도 봤는데 진급시험이 붙었어요. 근데 와, 이건 내 일이 아닌 것 같아 하고 발령 전날 점장한테 나 그만두겠습니다 했다가 쌍욕도 먹어보고, 그리고 막 친구가 웨딩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딩 사업을 같이 하세요. 그래, 좋아하고 걔네 지하에 있는 연습실에 딱 갔는데 갑자기 메리스가 터지더라고요. 그 웨딩 축가하고 춤추고 이런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결혼식이 취소되는 거야, 막 메리스 때문에. 와, 3개월 동안 돈 한 푼도 못 벌고 돈이 다 떨어지니까 저희 친형이 울산에 정유 공장에 있는데 어쩔 수 없죠. 이제 공장에 가서 한 3개월 돈도 벌고 이런 식으로 살게 된 거죠. 제가 그러면서 한국에 와서 느낀 게 바로 이거였어요.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구나. 제가 영국에 진짜 다시 돌아가고 싶었어요. 막 죽겠으니까. 근데 이게 내가 어디에 있는 건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게 느껴지니까 그게 한국이든 영국이든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제가 그 2015년 9월달, 10월달까지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다가 저한테 한 가지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여행대학이었어요. 여행대학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여행대학? 그죠? 여행대학이 지금은 조금 활발하진 않은데 이제 그 당시에는 되게 활발했어요. 뭐 하는 거냐면 여행을 하는 사람들, 여행가들, 그리고 뭐 여행 작가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강연 형태로 풀고 끝나고 같이 술 마시고 이런 자리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을 여기 가서 만나면서 그 강연을 듣고, 강연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이게 궁금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을까? 내가 진짜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데 그 직업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안정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술 마실 때마다 그분들을 붙잡고 물어봤어요. 혹시 불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견디셨어요? 어떻게 버티셨어요? 이런 것들을. 근데 그분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언제나 불안하다는 대답이 돌아오더라고요. 한 번도 불안하지 않은 적이 없대요. 오늘도 불안하고 내일도 불안할 거고 지금까지도 불안했대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게 더 불행하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고, 이게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또 이 일을 하게 되고 그게 내 먹고 살까지 책임져 주더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여기서 불안을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2013년, 이게 2015년 한 12월에서 1월 정도의 일이었어요. 근데 돈이 정말 막 그때 제 나이가 30살이었는데 30살 통장에 막 7만 원까지 통장 잔고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현금 호송 당일 알바도 하고 막 택배 가서 막 택배 싸는 그런 당일 알바도 하고 하다가 다시 제가 회사로 들어가게 되죠. 저는 이제 본 전공은 저는 외식 창업 프랜차이즈를 전공을 했어요. 프랜차이즈를 전공을 했는데 그래서 2016년도에 다시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역시나 다를까 회사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그냥 편안한 그냥 똑같은 삶을 살겠어요. 회사 생활 잘했어요. 한 6개월 만에 연봉 15%도 올려주고 뭐 다 인정받으면서 회사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죽겠는 거죠.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6개월 정도 다니면서 딱 이제 마음을 딱 먹었죠. 아, 여긴 아니다.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정말 우연치 않게 자기 개발하는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강사라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쓰고 나는 공부하는 거 좋아하니까 책 읽는 거 좋아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하나로 어우를 수 있겠네. 라고 딱 그걸 알고 난 뒤에 이제 난 이걸 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바로 퇴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8개월 정도를 준비했어요. 퇴사 이제 난 퇴직금은 받고 나와야 돼. 그래서 왜냐면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딱 12개월도 불안한 거예요. 혹시나 1년이 넘기 전에 얘기했다가 너 빨리 나가 이러면 퇴직금 못 받잖아요. 그래서 정말 딱 12개월 만으로 채우는 날 이제 저희 상사한테 이제 저 이제 그만두겠다. 그래서 한 달 정도는 더 해줄 수 있다. 뭐 충분히 더 해줄 수 있으니까 뭐 한 달 뒤에 나가겠다 해서 13개월을 채우고 제가 이제 퇴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퇴사를 하기 전에 이게 17년도 4월 달에 이제 퇴사를 했는데 17년도 1월 달에도 온오프믹스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혹시 거기서 신청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거기다 강의를 올려서 강의를 한번 열어봤어요. 제 마음대로. 오?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1월 달에 무료였거든요. 그래서 한 20명이 왔는데 다 너무 좋대요. 와, 대박이다. 되겠다. 그래서 2월 달에도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에 열었어요. 10,000원씩 받았죠. 또 20명이 왔어요. 너무 좋대요. 아, 되겠다. 3월 달에도 열었어요. 됐어요. 좋대요. 4월 달에 회사 가면 딱 나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개발 시장이 1, 2, 3월은 원래 성수기예요. 누구나 다 관심이 많은 시즌이에요. 근데 4월이 되면 어떻게 되죠? 꽃피는 봄이 왔죠. 다 데이터로 가고 막 여름엔 휴가 가고 이러니까 자기개발 시장이 좀 더 떨어지는 시즌인 거예요. 전혀 몰랐던 거죠. 그리고 실제 강사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저는 그렇게 많은 한 7개월, 8개월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제가 한 달에 강의로 10만 원도 못 벌었어요. 정말 불안했어요. 다시 막 같이 일하자는 친구도 있고 뭐 어떻게 하자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뭐 회사에서 한 뭐 연봉 네가 원하는 대로 맞춰줄게 같이 하자 이런 제의도 들어와요. 돌아가고 싶죠. 그 월급 받을 때 그 따박따박 통장에 꽂히는 거 못 포기 하시잖아요. 그쵸? 그거 포기 못하니까 우리가 사실 다 회사를 다니는 거잖아요. 돌아가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여행대학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배웠던 게 뭐다? 누구나 불안하고 그런 순간을 견디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버텼어요. 진짜 지출을 완전 줄이고요. 그냥 집에서 이렇게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엄마가 해놓은 밥 이렇게 뺏어 먹고, 네. 잘 조용히 자고, 근데 엄마가 구박하면 이제 잔소리 듣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시간을 버티기 시작했죠. 그렇게 버틴 게 한 1년 정도 돼요. 물론 이제 진짜 강의만 한 건 아니고 그때 그 아리랑 스쿨이라는 그런 문화기획 단체가 있는데 거기랑 같이 이제 프로젝트 행사도 같이 하면서 돈 벌이는 조금씩 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버티니까 되게 우연치 않게 제가 써놓은 그런 블로그, 강의를 했던 블로그를 보고 그런 경기도나 이런 데서 연락이 와서 제가 지금은 강의 일을 계속 하고 다니게 되고 그리고 또 작년 8월 달에 18년도 8월 달에 제가 이제 그 온오프믹스에다 공개 강의를 또 하나 올렸어요. 아, 내가 이런 강의를 해 하고 올렸는데 그게 강의는 안 팔렸어요. 그래서 강의는 취소됐는데 그걸 보고 책을 내고 싶다라는 제안이 들어와서 이 내 머리에서 총공법이라는 책까지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활동들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교육을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2017년도에는 전국을 다니면서 윷놀이 대회가 열려요. 올해도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총괄 이제 기획 및 행사 진행을 하면서 했었고, 올해는 제가 안 하기 원래 같이 하자 그랬는데 안 하기로 했고, 그래서 올해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8월, 9월, 10월에 전국 한 뭐 상금 100만 원 정도 벌고 전국 윷놀이 대회가 열리니까 뭐 이런 것도 참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작년에 제가 아리랑 유랑단이라는 데랑 그 단장이 있고 이제 제가 부단장으로 일반인들을 한국 무용을 가르쳐서 그런 이탈리아의 그런 동양 문화 축제에 데리고 가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피사의 사탑 앞에서 이렇게 버스킹 하는 걸 제가 직접 사진으로 찍어주기도 했고요. 다른 팀은 이제 프랑스 니스에 가서 니스 앞에서 이렇게 무용을 하는 거, 이 저예요. 제 뒷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실제로 페스티발리아 오리엔테라고 이탈리아 동양 문화 축제에서 사람들이 무대에 쓰는 그런 것들을 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뭐 다른 능골 올림픽 이런 행사에서 실제로 사회도 보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됐고요. 올해는 이제 그 청년 선비 포럼이라고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그 이제 올해가 3.1운동이랑 임시정부 100주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이렇게 중국의 그런 역사 유적지를 찾아가는 행사에 총괄 PM으로 이제 근무를 하기도 했고 독일에 가서 이렇게 베를린 자유대라는 곳이랑 같이 포럼을 하는 것을 총괄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저번 달에 한 저자 강연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책도 이제 교보문고 자기개발 분야 베스트셀러 13위까지 올라와서 와 진짜 야씨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네 정말 사랑합니다. 네, 이 부분에 너무 자랑질한다고 싫어하시면 어떻게 하나 고민 좀 했는데 네,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누구나 불안한 순간은 겪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확신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그 불안함을 견뎌내는 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